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5월 3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와이오밍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와이오밍 지지자들과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대부분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여러 수백 명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수만 명이 환호하며 모였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서 딕 체니의 딸인 리즈 체니 하원 의원을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녀를 낸시 펠로시의 애완견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킨징그와 함께 지금 인류위원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마녀 사냥하고 있는 그녀에 대하여 비난을 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와이오밍은 당신과 당신의 가치를 옹호할 수 있는 하원이 필요합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언약하였던 대로 리즈 체니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와이오밍으로 가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킨 집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하여 2024년에 제가 출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군중들의 환호성이 너무나 커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부득불 30초가량 연설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HO는 5월 27일 성명을 통하여 4월 5일부터 5월 26일 사이에 어린이들에게 원인 불명의 급성 간염이 발병하여 약 650건을 접수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증 급성 간염 사례는 아직까지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간염 A, B, C 타입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로 대부분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급성 간염에 대하여 5월 26일 현재 99명이 추가로 보고가 되어 지금 분류 대기 중이라서 실제로는 총 사례 수가 749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중에 216건은 미국에서 보고가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성의 이 간염의 원인은 어딘지 아직까지 규명이 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1살부터 6살 미만의 유아들에게 발생이 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린 유아들이 지금 분유 때문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원인 불명의 아데노바이러스성 간염 때문에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유기농 하면 건강식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지금 미국에는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A형 간염의 원인이 유기농 딸기에 기인한 것으로 오늘 FDA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망자 수는 없었지만은 캘리포니아, 미네소타, 카나다 사이에서 약 17건의 사례와 12명이 입원한 사례가 오늘 FDA에 보고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5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프레시 깜포에서 생산된 유기농 딸기에서 A형 간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였으며 이 원인을 정밀 조사하는 중이라고 오늘 FDA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근에 식량 대란에 이어 여러 가지 먹거리에서 이렇게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먹거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월요일인 5월 30일 조 바이든이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미국은 러시아의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아마 약간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대신하여 러시아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장거리 다연장 로켓포를 준다고 하면 결국은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3차 대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 나온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에 있는 상업용 계란 산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만 마리의 산란닭이 불에 타고 건물이 전소되었다고 당국에서는 지금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나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난 불이라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증거나 단서가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미국 전역에 약 300만 개 이상의 계란을 매일매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최근 1년 동안에 불가사의하게 많은 식품가공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재 사건의 일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원인은 무엇인지 범인은 누구인지 아직까지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에 불고 있는 분유 대란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인 지난주에는 약 분유 품절률이 70%에 달하여 40%를 기록하였던 4월 달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운 분유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미시간주에 있는 한 월마트에 분유 재고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부모들이 분유를 사기 위하여 월마트로 향하는 연도에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 2km나 되는 차량들이 월마트로 가기 위하여 이렇게 긴 행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조금 낫습니다. 미국 내 분유 공급이 늘어서 나은 것이 아니고 급한 마음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많은 부모들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 티juana까지 내려가서 멕시코에서 분유를 사가지고 국경을 넘어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접경을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아리조나, 텍사스 등은 좀 나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내지로 들어가게 되면 분유가 절대 부족입니다. 30% 재고에 70%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니만큼 아이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보건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미국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 우발대에서 발생하였던 초등학교 총격 사건에 의하여 민주당원들은 지금 디펀딩 폴리스를 외치며 또한 총기 소지를 금지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반대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74년 이후에 개별적으로 유대인 학교들은 사설 경호원들을 무장시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학교 정문 바깥 500야드부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고 학생이 아닌 사람이 학교를 접근할 때는 일단은 보안경비원들이 앞에 나가서 검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학교는 입구가 하나이고 또한 퇴교 후에 나가는 출구도 하나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금속 탐지기 시스템을 지나야 학교에 등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1974년 이후에 유대인 학교에는 총격에 의한 사망자 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좌파들이 주장하는 총기 소지 금지라고 하는 것은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경찰 예산 삭감을 하여 경관 수가 모자라니 공립학교에는 경관을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무방비 상태로 학생들이 총기를 휴대하고 등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학교와 같이 보안 검색을 철두철미하게 하면 아무런 총기 사고가 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 곳을 볼 필요도 없이 가까운 데 있는 이러한 예시들을 바라보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인 자기들 목적을 위하여 해답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총기연합회인 NRA가 정치 자금을 공화당에만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이 악을 쓰고 NRA를 해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샌디에고에서 악명이 높은 진보주의 주교인 로버트 맥클로이 주교를 새 추기경으로 임명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맥클로이 주교는 낙태를 옹호하는 주교였습니다. 그는 항상 주장하기를 낙태보다 더 위험한 것이 기후변화라고 하며 좌파적인 편향을 하고 있었던 주교이기도 합니다.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을 강화하고 기후 탈행이나 하고 있는 사람을 추기경으로 임명한 교황 프란시스와 또 추기경으로 임명된 맥클로이, 앞으로 미국 캐톨릭계가 걱정에 앞서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번 추기경 임명에는 낸시 펠로시에게 성체를 거부하였던 주교가 추기경으로 임명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를 건너뛰어 이 맥클로이 진보적인 성향의 주교를 추기경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 초등학교 10살짜리 학생이 자기 학교에 총기를 난사하겠다고 하였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데니엘 아이작 마르케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아이는 소총 4개의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친구들에게 그날을 준비하라는 트위터까지 날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즉각 출동한 셰리프에 하여 10살짜리가 지금 체포되었고 많은 어른들이 어린아이에게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고 하니 셰리프 당국은 정확하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기 사고에 대하여 플로리다는 무관용 원칙입니다. 10살짜리가 쏘는 총이라고 하여 그 총알이 위력이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쏘는 순간은 치명적이고 살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보안관청에선 발표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린 청소년들과 부모들은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고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위험을 예방하고 또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고 보안관 본부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관 사령부에서는 만약 당신이 우리 카운티에 있는 학교 중 하나에 와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즉시
당신을 사살할 것입니다 하고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힐즈의 보고에 따르면 대법원이 총기 규제에 대한 뉴욕주가 제기한 소송을 약 10년 만에 다음 주 중으로 판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텍사스 우발드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미국 내에서 총기 휴대 금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는 이 총기 규제에 대한 견해가 확연히 다릅니다. 민주당 입장에는 총기 휴대를 쉽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건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총기를 가진 사람의 정신 상태와 또는 총기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검열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앞으로 각자의 논쟁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판사들 간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